어디 몇 페이지 차례요? 뭐 거기는 나중에 뭐 좀 실력이 더 좋아지면 문제를 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알겠지만은 나 이제 뭐 인터넷상에서 뭐 어떻게 공부를 잘한다 여러 가지 어떤 말들이 있잖아.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결론은 뭐야? 아주 간단해요. 너가 내용을 알고 있어야 뭐 거기에서 뭐 내가 사고에 뭐 능력을 기른다든지 이런 훈련할 수 있는 것이지, 너가 수학에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 뭐 사고의 능력을 어떻게 길러?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빨리 빠른 속도로 뭘 끝내는 게 중요해. 선행학습을 빨리 끝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뭐 공통 수학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 다음에 수학 1, 수학 2, 확률과 통계에 뭐가 들어있는지, 너가 이걸 이해를 해서 그놈들끼리 서로 융합도 할 수 있고, 이 문제를 풀 때 다른 어떤 논리를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이런 훈련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런데 알고 있는 게 이만큼 알고 있는데 내가 무슨 사고를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열심히 진도를 끝내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일단 그래서 아주 빠르게 문제를 계속해서 문제를 뒤쪽을 지금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 이해됐습니까? 자, 오늘은 어디를 할 거냐? 드디어 항등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내가 항등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 식이다라고 하는 것이 크게 이렇게 등식과 부등식으로 나누어져요. 이 부등식이라는 말의 뜻은 항과 항이 이렇게 부등호로 연결되어 있는 식, 이걸 부등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항과 항이 이렇게 등호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등식이라고 하겠지.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 등식은 크게 우리가 방정식과 그 다음에 항등식으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이 부등식은 뭐가 있냐면 바로 조건 부등식이 있고, 그 다음에 절대 부등식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항과 항이 등호로 연결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x는 4, 항과 항이 등호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등식은 확실해요. 그런데 얘는 이 값을 실제로 구해보면 x는 2다라는 이런 값이 돼요. 즉, 이 미지수에다가 특수한 값을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하는 식, 얘가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우리는 1차 방정식.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x 빼기 얼마, 2는 제로, 예를 들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인수분해를 해줘서 1, 2, 여기에 마이너스, 그래서 x는 2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거거든. 그러면 우리 잘 알겠지만 이것은 봐보세요. 항과 항이 등호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등식인데, 바로 2하고 마이너스 1이라는 특수한 값을 대비해야지만 어때? 등호가 성립하지? 그러니까 얘는 방정식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최고창이 2차니까 얘를 뭐라고 하냐? 2차 방정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렵지 않지, 그치? 그러면 이 항등식이라는 말에 무슨 말이냐면 0 곱하기 x는 0. 자, 미지수 x에다가 예를 들어 1이든 2이든 100이든 1000이든 어떠한 숫자를 대입했다 할지라도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에요. 뭐라고?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항등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숫자를 대입했다 할지라도 언제나 성립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언제나 성립한다. x가 어떤 값을 대입했다 할지라도 성립한다.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 지금 하는 말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수학에서. 나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뭐한다?
임의의 뭐한다?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또는 x가 뭐한다? 어떠한 값이라 할지라도 뭐한다? 성립한다. 뭐한다? x의 값에 관계없이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이런 이 말이 다 동일한 말이에요. 수학에서. 어떤 값을 대비도 x에 따라 어떤 값을 대비했다 할지라도 성립하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고 뭐한다?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고 무슨 말하는지 이해됐어?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이 말을 수학에서는 다 똑같은 말로 보는데 미지수가 x이면 바로 x에 관한 항등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렇지? 어렵지 않지? 부등식과 그러면 방정식의 문제 푸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다만 이 부등호는 뭐만 주의하면 돼? 부등호 방향만 주의하면 돼. 부등호는 뭐가 있냐? 크기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소리야. 부등식은. 자, 어쩌간에 우리가 조건부등식이란 말은 자, 2x는 4 x는 2보다 큰 놈만 대입하면 성립해. 2보다 크다라는 조건 하에서는 성립한다. 이해됐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 2x 빼기 4의 전체 제곱 자 x에다 어떠한 실수를 대입했다 할지라도 얘는 언제나 부등식이 성립해. 이건 우리 절대 부등식이라고 해요. 앱솔루트. 어떤 수를 대입했다 할지라도 부등호가 언제나 성립한다. 이런 거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절대 부등식. 자 지금 이 시간에 배워줘야 될 것은 바로 이 항등식에 대해서 지금부터 배우고자 하는 거야. 따라서 항등식에서는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너 교재에도 그렇게 써져 있지? 뭐라고? 여기에 이제 4개의 말이 쭉 써져 있어. 한번 지금 읽어보세요. 빨리. 말이 이해가 됐어? 자 그러면 내가 x에 관한 항등식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ax 더하기 b는 0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자. 자 내가 지금 x에 관한 항등식이다 라고 이야기했어. 항등식이란 말은 바로 이 말하고 다 똑같은 말이라니까. 그러면 항상 이 항등식이라는 말은 x가 100이든 1000이든 10억이든 언제나 성립해야 돼. 그러니까 이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기 위해서 a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0이 될 수밖에 없지. 이게 1이든 100이든 1000이든 10억이든 성립하기 위해서는 x 앞의 개수가 반드시 0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 말의 뜻은 바로 a가 0이 되고 자변분이 똑같기 위해서는 당연히 b도 0이 돼야만 되겠지. 이해돼? 자 만약에 ax 더하기 b는 a'x 더하기 b'. 예를 들어서 x에 관한 항등식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이동을 해준 다음에 x로 묶어줘야 된다니까. 왜? 그런 다음에 x 앞의 개수가 제로가 돼야 되니까. 따라서 얘를 이쪽으로 이동해주면 당연히 뭐가 되니? x로 묶어주면 뭐가 돼? a 빼기 a'의 x 그 다음에 는 b 빼기 b' 빼기 b 뭐 이런 상태가 되겠지. 아니면 뭐 똑같이 이쪽 방향 이런 것처럼 한번 묶어볼까? 뭐가 되니? b 빼기 b'은 제로 이런 상태가 되겠지. 따라서 x에 관한 항등식이란 말의 뜻은 바로 x의 개수가 제로가 돼야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뭐가 돼? a는 a'이 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작은 거는 똑같게 해서는 얘도 0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뭐가 돼? b는 b'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봐보세요. 이것은 이거하고 같고 이것은 이거하고 같아야만 된다. 이런 것을 수학에서는 바로 항등식 문제 중에서 x에 관한 항등식이다. 뭐한다? 개수 비교법이다. 이런 말을 써요. 뭐한다? 작은 거면 똑같기 위해서는 뭐한다? 개수끼리 서로 같으면 된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개수 비교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한번 해볼까요? 자, ax의 제곱 더하기 얼마? bx 더하기 c는요?
자, 내가 x에 관한 항등식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어떻게 x제곱하고 x는 다르잖아요. 근데 이 값에 관계없이 성립해야 돼요.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해야 된다. 그 말의 뜻은 a도 뭐가 돼야 되고 0이 돼야 되고 b도 0이 돼야 되고 a, b가 0이 되니까 c도 0이 돼야만 되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ax의 제곱 bx 더하기 얼마 c는 a 프라임 x 제곱 더하기 얼마 b 프라임 y b 프라임 x 더하기 c 프라임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치자.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이동해줘서 묶어줘서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전에 했잖아요. 뭐가 돼야 돼? 이 말의 뜻은 a는 a 프라임하고 b는 b 프라임하고 같고 c는 c 프라임하고 서로 같으시죠. 무슨 말하는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런 것을 항등식에서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미정계수 아직 정해지지 않는 계수를 결정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 뭐가 있었어? 계수를 비교를 해줘서 계수 비교법을 우리가 사용해서 뭐한다? 바로 미정계수를 결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해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a 빼기 1에 이건 조금 좀 문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할 거냐. 자, 122번 문제를 좀 잠깐 보십시오. 122번. 자, 122번 문제를 봤더니 ax, x 빼기 1 더하기 뭐가 돼? bx 더하기 얼마? c에 x 빼기 1은 뭐가 돼? x의 제곱 빼기 3. 자, 이렇게 돼 있어요. 122번.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것이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문장이 주어져 있어. 이랬을 때 a, b, c를 구하시오.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운 것은 뭐야? 이거 정리한 다음에 이거 다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서 x제곱의 개수는 1이고 x 앞의 개수는 제로고 상수는 마이너스 3이다. 원래는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왜? 개수를 비교해 줘야 되니까. 그런데 내가 이 항등식이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랬지? x에다 어떠한 값을 대입했다 할지라도 언제나 성립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100을 대입해도 성립하고 1000을 대입해도 성립하고 언제나 성립해야 돼. 그러면 이것은 항등식이니까 미지수 x에다 어떤 값을 대입했다 할지라도 성립한단 말이야. 그럼 나는 0을 대입하고 싶어. 선생님 왜 0을 대입합니까? 바로 미지수를 구해내기 위해서. 0 대입하면 얘가 제로가 되고 얘가 제로가 되잖아. 그러니까 얘 0 대입하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c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 아하, c는 뭐가 되더라? 3이 되더라. 선생님 왜 0을 대입했습니까? 문제를 풀어볼래. 100을 대입해도 성립한다니까? 근데 100을 대입할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뭘 대입할 수밖에 없어? 0을 대입할 수밖에 없어. 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 이제 1을 대입할 거야. 1 대입하면 얘가 제로가 되고 얘가 제로가 돼. 그러니까 1 대입하니까 뭐가 되겠어? b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b는 뭐가 되겠어? 1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2. 왜 1을 대입했어? 이것도 사라지고 이것도 사라져서 뭐한다? 아주 쉽게 미지수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난 대입한 거지.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렇게 A, 이제 A를 구하려면 A는 X의 제곱합의 개수가 이거 A밖에 없네. 왜? 이렇게 해서 하면 AX의 제곱 이거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X의 제곱은 나올 수 없잖아요. 오른쪽에 X 제곱 개수는 1이잖아요. 그러니까 A는 뭐가 될 수 있어? 당연히 1이 될 수밖에 없지. 자, 이렇게 어떤 항등식의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수치를 대입하는 수치 대입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정계수를 결정할 때는 계수 비교법과 수치 대입법을 적절하게 섞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말의 뜻이야. 어떨 때는 얘가 편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얘가 편할 수도 있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 말을 잘 기억을 해서 미정계수를 결정할 때는 때로는 수치를 대입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뭐한다? 최고차이 계수 여기 x의 제곱 계수가 1이니까 어떻게 하면 x의 제곱이 나올 수 있어? ax의 제곱 이거 하나밖에 없구나. 이렇게 우리가 뭐한다? 계수를 비교해서 뭐한다? 바로 이 미정계수를 결정할 수 있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지? 그치? 그래서 계수 비교법 수치 대입법을 잘 생각을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이 앞 시간에 이제 설명을 했던 뭐한다? 피제수는 제수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와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예를 들어 37이라고 하는 것은 5 곱하기 얼마? 7 플러스 2하고 항상 똑같아요. 단지 이 식을 이렇게 뭐 한 거야? 바꿔준 것 뿐이야. 약간의. 그러면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피제수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피제수는 뭐 한다? 제수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하고 똑같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쓰기가 어렵잖아요. 수학에서는 그냥 한국말로 어떻게 써요? 길어서. 그래서 얘를 문자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제수 어떤 fx를 a로 나눴더니 x 빼기 알파로 나눴더니 목숨 qx가 되고 나머지는 r이 된다. 작은 거 우변은 뭐냐고? 항등식이다 이런 말 뜻이에요. 뭐라고? 항등식이다. 그러면 항등식이다 라고 했으니까 작은 거는 똑같이 어떤 수를 대입해도 성립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 r을 나머지를 구하고 싶으면 얼마를 대입하면 될까? 알파를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r은 뭐가 된다고? f 알파가 된다 이런 소리. 그러니까 되게 쉬워. 어떤 방식 fx를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겠니? 다시 한번. 어떤 방식 fx를 x 빼기 1로 나누면 몫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뭐다? 상수항이 나올 거란 말이지. 그럼 이 나머지는 어떻게 구하냐고? 2를 대입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어떤 방식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는 바로 f1이 된다. 이 말 이해됐어? 다시 한 번만 더. 지금 나머지 정리를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 번째 지금 이론을.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어떤 방식 fx가 있어? 얘를 x로 나눴다고 칩시다. 자, 어떤 방식 x로 나누면 몫은 얼마일지 모르지만 나머지가 나올 거 아니니? 그러면 작은 거 보면 항등식이라니까, 그럼 얼마를 대입하고 싶니? 0을 대입하고 싶지. 그래야 이것에 상관없이 나머지 r을 구할 수 있지. 그러니까 r은 얼마가 돼? f 제곱가 되지. 이 말을 계속 이해해야 된다니까. 자, 어떤 방식 hx가 있어? 얘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hx를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냐? h 마이너스 2라고. 뭐라고? r 값은 뭐라고? h 마이너스 2라고. 어떤 방식 gx가 있어? 얘는 뭘로? x 플러스 3으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가 될까?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 g? 그렇지. 나머지는 어떤 방식 gx를 x 더하기 3으로 나눈 나머지는 g 마이너스 3이라고. 뭐라고? g 마이너스 3이라고. 어렵지 않지, 그렇지? 자, 어떤 방식 lx가 있어? 얘를 x 빼기 얼마?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뭐가 될까? 바로 L10이 된다. 뭔 말 하는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제 말을 이해할 수 있겠네. 어떤 방식 fx를 뭘로? x-알파로 나누었을 때 이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 바로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거야. 이 나머지 r의 값은 뭐가 된다고? f 알파가 된다 이런 소리야. 어렵지 않지, 그렇지? 이 말을 잘 기억해줘야 돼. 그러면 이제 네 번째는 그러면 이 나머지가 0이 됐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봐. 즉
어떤 다항식 fx가 있는데 얘가 뭐한다?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제로다라는 말의 뜻은 fx는 x 빼기 1 곱하기 qx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소리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항과 항이 더하기 빼기로 쭉 이루어져 있는 것이 어떤 식 곱하기 뭐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인수분해했다라고 이야기한다 했어. 뭘 했다고? 인수분해했다.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가 0이 되는 이런 상태를 수학에서는 인수정리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인수정리. 이것은 뭐라고 한다? 나머지 정리. 얘를 뭐라고 한다? 나머지 정리. 따라서 이 말의 뜻은 어떤 소리냐면 F1이 제로다 이런 말의 뜻이야. 그러면 F1이 제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어떤 다항식 마다 항과 항이 더하기 빼기로 쭉 이루어져 있는 이 다항식은 x 빼기 1로 나누면 몫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나머지가 0이다 이런 소리라고. 그러니까 어떤 다항식이 x 빼기 1 곱하기 얼마로 인수분해 됐다 이런 말의 뜻이라고. 자, F3이 0이다 무슨 뜻이라고? F3이 0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 어떤 다항식은 x 빼기 3 곱하기 얼마로 인수분해 된다 이 말의 뜻이라고. 자, 뭐한다? F0가 0이다 무슨 뜻이라고? 어떤 다항식은 x 곱하기 얼마로 인수분해 된다 이 말의 뜻이야. 즉 어떤 다항식 fx가 있는데 얘를 뭐로 나누면 x로 나누면 몫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제로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이 항과 항이 더하기 빼기로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이 뭐한다? 이것과 이것의 곱으로 바꿔줄 수 있다. 즉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의 뜻이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자, G1이 0이다 무슨 뜻이라고? 어떤 다항식 gx는 x 빼기 1 곱하기 얼마로 인수분해가 됐다 이런 말의 뜻이라고. 말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면 내가 그 말을 계속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볼게요. 자, x의 3승 마이너스 뭐가 돼? x의 제곱 플러스 얼마가 돼? 4. 자, 이것을 나한테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치자. 그러면 인수분해 하라는 말은 뭐라는 소리니? 얼마로 대입하면 제로가 되는 걸 찾아내는 거잖아. 자, 만약에 뭘 대입해서 1을 대입해서 제로가 된다면 이 식은 뭐라고? x 빼기 1 곱하기 얼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라요. 내용 여기까지 이해돼? 따라서 얼마를 대입하면 0이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면 무조건 기본적으로 이 상수항에 약수를 대입하면 기본적으로 0이 되게 하는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가장 좋은 건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게 제일 먼저 편하겠지. 그래서 1을 대입하니까 안 되고 마이너스를 대입해도 안 돼요. 암산을 해보면. 자, 그러면 이제 2 한번 대입. 왜냐하면 4의 약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4가 4의 약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자, 2를 한번 대입해봐봐. 8 빼기 4 빼기 4. 0 되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그래서 얘를 뭘로 나눠? 2를 갖다 대입하니까 0이 되더라. 그래서 얘를 조립제법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P제수의 계수만을 먼저 불러줘. 얼마? 1. 제곱의 계수는 마이너스 X의 계수는 0. 상수항은 마이너스 4. 뭐 대입하니까? 2를 대입하니까 0이 되더라. 처음에 그대로 내려와. 1. 두 개를 곱해. 얼마? 2. 두 개를 더해. 1. 두 개를 곱해. 얼마 돼? 2. 두 개를 더해. 2. 두 개를 곱해. 얼마? 4. 이 마지막 것이 나머지입니다. 그러면 이 식을 x 빼기 2로 나눴더니 이런 뜻이야. x 빼기 2로 나눴더니 얘가 상수 1차, 2차의 개수야. 뭐하더라? 몫은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가 되고 나머지는 0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그러면 앞으로 나는 이렇게
3차 이상의 다항식을 우리 고차식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뭐 그게 2차가 되든 상관이 없어. 얼마 대입하면 제로가 될 것인가 항상 판단해. 자, 3을 갖다 2를 갖다 대입했더니 0이 됐다.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 다항식이 x 빼기 1 곱하기 얼마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런 뜻이다. 이해할 수 있겠어 여기까지? 따라서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상수항의 약수를 대입하면 제로가 되는 값이 기본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2를 대입해서 제로가 되니까 자 이건 잘 봐 머릿속에 상수 1차, 2차, 3차 x의 3승 마이너스 x의 제곱 빼기 4를 이 말을 해석을 할 거야. 뭘로 나눴더니 x 빼기 2로 나누었더니 자 이게 몫이고 얘가 나머지라는 소리야. 상수 1차, 2차의 개수야. 몫은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가 되고 나머지는 제로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써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것을 수학에서는 조립제법이다. 우리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야기한다고? 조립제법. 자, 원래 우리는 뭘 배웠지? 원래는 이런 걸 배웠지. x의 3선 마이너스 x의 제곱 빼기 4를 뭘로? x 빼기 2로 나눴을 때 실제로 우리가 나눗셈을 하는 걸 배웠단 말이지. 자, 어떻게? 당연히 x에 뭐가 돼? 제곱을 곱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뭐가 돼? x의 3선 이렇게 계산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2x의 제곱 위에서 밑에를 빼 그러니까 x의 제곱이 되고 여기는 내려올 게 없네. 뭐 여기 빼기 4 이렇게 되겠지. 또 얼마로 곱하면 돼? 당연히 x로 곱하면 되지. 이렇게 곱하게 뭐가 돼? x의 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겠지. 위에서 밑에를 또 빼주니까 얼마가 돼? 2x 이것도 내려와야 되겠네.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이거는 꼭 뭐가 필요해? 자 이제는 2가 필요해. 이렇게 정리해주니까 뭐가 돼? 2x 이렇게 계산하니까 얼마가 돼? 마이너스 4. 아하 이제 빼주니까 나머지는 0이 되구나. 따라서 이 식을 x 빼기 2로 나눴더니 몫은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제로가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됐어?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 주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실제로 나눗셈을 하는 방법이야. 이렇게 계산하는 건 뭐라고 하냐? 조립제법이다. 때로는 조립제법이 훨씬 더 이렇게 편안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나는 우리 친구한테 2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페이지로 가볼게요. 26페이지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조립제법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립제법을 내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요. 조금 연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페이지 27페이지에 일단 뭐 홀수범 풀어보라고 할 거니까 자 138번을 제가 다시 한번 조립제법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나한테 시간을 주면 이제 너는 홀수범을 풀면 돼. 자, 지금 뭐라고 지금 나와 있냐면 자, 2x의 3승 더하기 3x의 제곱 빼기 6x 더하기 얼마? 2를 뭘로 나누라고? 2x 빼기 1로 나누라고. 자, 우리가 실제로 나눗셈 하는 걸 한번 해볼까요? 나눗셈 하는 거 연습 한번 해볼게요. 얼마가 돼요? 2x의 3승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이에요. 얘를 뭘로 나누라고? 2x 빼기 1로 나누라고. 자, 얼마? x의 제곱을 곱하기 하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해주니까 뭐가 돼? 2x의 3승 마이너스 x의 제곱 위에서 밑에를 빼주니까 없어지고 빼주니까 얼마가 돼? 4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이야. 또다시 얼마가 필요하니? 2x가 필요하겠지. 이렇게 정리해주니까 얼마니? 4x의 제곱 마이너스 2x 위에서 밑에를 또 빼주니까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러니까 뭐가 또 필요해? 마이너스 2가 필요하겠지. 그래야 마이너스 4x가 됩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얼마가 돼? 플러스 2. 위에서 밑에를 빼라.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P 재수를 이것으로 나누었더니 몫은 뭐가 되고, 몫은 이 x에 되고 더하기 2x 빼기 2가 되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쓸 거예요.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조립제법으로 한번 구해볼까? 조립제법으로. 자, 먼저 P재수의 개수들을 적어줘요. 적어주면 얼마가 되니? 2, 3. 만약에 x 앞의 개수가 제로이면 제로라고 쓰시는 거예요. 여기는 좀 숫자가 있으니까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얼마를 대입하면 0이 되니? 2분의 1. 그래서 여기다 2분의 1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그대로 내려와요. 2. 두 개를 곱하기예요. 1. 두 개를 더해요. 4. 두 개를 곱하기예요. 2. 두 개를 더해요. 마이너스 4. 두 개를 곱하기예요. 마이너스 2. 두 개를 더해요.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상수 1차, 2차, 3차. 즉 2x의 3성 더하기 3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2를 이게 어떤 알파가 있으면 뭘로 나눈 거냐? x 빼기 알파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나눈 거야? x 빼기 2분의 1로 나눈 거야. 얘가 마이너스 3이 있으면 뭐야? x 플러스 3으로 나눈 거야. 지금 뭐로 나눴다고? 대답해. x 빼기 2분의 1로 나눴더니 이런 뜻이라고. 여기가 3분의 1 있으면 뭐라고? x 빼기 3분의 1로 나눴더니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숫자가 있으면 x 빼기 그 숫자예요. 그러면 상수 1차, 2차 뭐가 돼? 2x의 제곱 더하기 얼마? 4x 빼기 4가 되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x 빼기 2분의 1로 나누고 싶은 게 아니라 2x 빼기 1로 나누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숫자 뭐를? 2를 앞으로 끄집어내줘. 2를 앞으로 끄집어내준다. 그럼 뭐가 되겠어? 2x 빼기 1이 되고 2를 앞으로 끄집어냈으니까 x의 제곱 더하기 얼마? 2x 빼기 얼마? 2가 되고 얘는 얘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 빼기 2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몫이 되고 나머지는 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잘 기억해라. 괜히 2x 빼기를 바로 쓰면 안 돼. x 빼기 알파 쓴 다음에 뭘로 나누라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뭐한다? 이 몫에 2를 뭐한다? 이 재수에다 곱하기 하고 몫은 반대로 절반쯤 줄어들겠지.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치? 곱하기 한 그 값에 분의 1로 줄어든다는 말이지.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된다 라고 하는 게 조립제법이고 이게 실제로 나눗셈을 하는 방법입니다. 뭔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자, 160번 문제를 봐볼게요. 160번. 이건 좀 지웁니다. 자, 160번 문제를 봤더니 뭐라고 좀 되겠냐? x의 4성, 5x의 3성, 그 다음에 뭐가 돼? 5x의 제곱, 마이너스 5x 빼기 얼마? 6.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들어보세요. 자, 이게 식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고? 얼마를 대입하면 제로가 될 수 있는가를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라고. 그래서 만약에 2를 대입해서 0 됐다.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 이 방식은 x 빼기 1 곱하기 얼마로 인수분해 된다 이 말의 뜻이라고. 그게 인수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에 약수를 대입하라 그랬으니까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1 플러스 11 0 되겠네.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조립제법을 또 써볼게요. 얼마? 1, 5,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제로가 된다.
1, 6, 11, 11 뭐가 돼? 6, 0 이렇게 되겠지. 이해돼? 따라서 이 식을 뭘로 나눴더니 x 빼기 1로 나눴더니 이런 소리야. x 빼기 1로 나눴더니 상수 1차, 2차, 3차 그러니까 뭐가 돼? x의 3성 6x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1x 더하기 6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야.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이제 들어서 이제 마이너스를 한번 대비해 볼게. 마이너스를 대비하면 또 역시 0이 되겠지. 자, 마이너스 또 대비해줘. 그럼 뭐가 되겠니? 1. 계산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1,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제로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또 이 식을 뭘로 나눴더니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뭐를?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상수 1차, 2차 뭐가 돼? x의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이 되고 나머지는 제로다. 이런 어떤 내용의 뜻이라. 따라서 이건 2, 3은 6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x 빼기 1, x 플러스 1, x 더하기 2, x 더하기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조립제법도 연습을 해봤고 인수정리도 연습을 해봤고 인수분해를 인수정리를 통해서 인수분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부분은 다 암기를 했어요. 이거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또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암기를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너는 뭐냐? 25페이지하고 27페이지를 홀수번호 문제를 푸는데 27페이지에 153번부터 마지막까지는 아직 문제를 안 풀어도 괜찮습니다. 좀 설명해 줘야 될 게 더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 내가 문제를 다 풀어보고 나서 내가 그 부분을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